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빈혈학교실의 한현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제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지식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제 저희 환우회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는데 못 오셨던 이제 제가 뭐 그동안 봤던 분들이 좀 생각도 나고 잘 됐던 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좀 묘하고요. 여러분들 상대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전립선암을 잘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강의 제목은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넣어서 최신 치료 동향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환자 맞춤형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의사항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의 슬라이드 전체에 영어가 있는 슬라이드도 있는데 여러분만 어려우신 게 아니고 비뇨기과 전공을 하거나 종양내과를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유전자 검사는 아직 어려워하십니다. 다 영어로 돼 있고 용어들이 헷갈리게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만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일단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을 제가 한 4가지를 환호회에서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 벌써 영어가 있죠. MHSPC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질문 답장 드릴 거고 뒤에 도세탁셀 환우분에 대한 질문,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의 질문, 그리고 뭐 병용요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주셔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다는 기분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MHSPC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MHSPC는 뭐냐면 영어로 메타스타틱 호르몬 센시티브 프로스트 캔서라는 전립선암의 질병 단계입니다. 우리말로는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고요. 일단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다는 얘기죠. 조직 검사를 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홀랩, 뭐 TURP라고 하는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기가 몇 기인지를 봐야겠죠. 그런데 전립선암 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일 흔한 위치는 뼈고 두 번째로 이제 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골반강 바깥에 있는 임파절입니다. 그리고 뭐 간, 폐 이런 데 내장 장기에 전이가 발견되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반응성은 뭐냐면 거세 저항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텐데 전립선암이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치료의 기조에 ADT,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 안드로젠 디프리비에이션 세라피라는 게 모든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다른 말로 거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직 세상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없던 시절에 전립선암 환자에게 그 고환을 자르는 고환 절제술을 시행했던 전립선암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을 경험을 하고 뭔가 거세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 진행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거세가 한 치료의 메인으로 자리 잡는 바람에 그 이후 단계를 거세 저항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반응성이라고 하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HSPC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임파절이고요. 아까 어떤 분들은 임파절이 대체 어디 있는 뭔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노란 부분이 방광이고 이건 골반이고요.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입니다. 이 위쪽에 심장이 있겠죠. 심장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가 쭉 와서 방광 밑에 전립선으로 피를 공급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이 돌아갈 때 림프절이라는 게 역할을 하는데
림프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방광 주변에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장골, 뭐 천골, 총장골에서 이 위쪽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절 전이는 전이암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림프절 전이를 전이암이라고 할 때는 이 골반 바깥에 있는 이쪽에 있거나 혹은 더 멀리에 있는 림파절 전이가 있을 때 전이라고 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건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거는 우리가 떼낼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물론 그것도 떼낼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어떤 배경에는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이미 퍼졌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면 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계별 치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고 가셔야 되는데 큐러티브라는 게 있고 팔리에이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큐러티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게 큐러티브 트리트먼트고,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는 완화, 고식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완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질병 진행을 최대한 늦춰서 그래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건강 관련 삶의 질, 헬스 릴레이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이제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은데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리선암 1기, 2기는 제외하고 3기 이상에서도 요새는 완치 목적의 치료들을 합니다. 저리선암을 다 떼어내고 인프절도 떼어내고 뭐 남아있으면 방사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치 목적의 치료가 가능하면 좋은데, 불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이성 호르몬 수능성 저리선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재발하실 때 처음에 PSA만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화학적 재발,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 의사들이 쓰는 표현으로 BCR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시점에는 치료 안 하고 보기도 하고 방사선만 하기도 하고 ADT 아까 말씀드렸죠. 거세,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방사선 더하기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몸 상태시면, 치료를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 하는 게 한자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 이후부터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인데, 전이성 호르몬 수능성 저리선암이 되고, 혹은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앞 단계에서 ADT를 했는데 ADT가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없던 전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PSA가 계속 오릅니다. 이런 걸 비전이 거세 저항성 저리선암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치료약들이 제가 공부하던 한 2008년, 10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이렇게 치료 방침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자이티가, 엑스탄디, 얼리다 같은 2차 호르몬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세탁셀도 나오고, 그 종단에 있는 이 2차 치료제로 카바지탁셀, 린파자, 키트루다, 루테슘 이런 것들까지 나와서 저리선암이 굉장히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생겼다는 게 일단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치료 옵션들이 점점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22년 말인데 한 2018년이나 19년 말에 똑같은 강의를 했으면 여기 있는 항목들이나 여기 있는 항목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 자이티가, 엑스탄디, 도스탁셀이 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저리선암에서만 치료했었거든요. 그런데 앞 단계로 점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좋은 약을 만든 다음에 제일 딱히 쓸 약이 없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성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앞으로 갑니다. 또 한 단계 앞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최근에는 이거보다도 더 앞 단계, 그러니까 3기 이상의 저리선암에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할 때 또 쓸 수도 있겠다라고 임상시험들이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루테슘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서 루테슘 허가는 1, 2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점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키트루다랑 림파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키투르다랑 림파자라는 약을 쓰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를 제가 지금 4군데나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2차 치료제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림파자나 키투르다를 쓰려면 유전자 검사를 이 시점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불과 올해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 림파자를 이 시점에 1차 치료제로 여기 보이는 뭐 자이티가니, 엑스탄디니 하는 약제들하고 같이 쓰면 적어도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좋다라는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해야겠죠. 그럼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하고 있는 임상시험들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쓰는 게 더 좋겠다.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요. 1, 2기 환자분들은 사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3기 이상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고 그 다음에 완치가 되신 분들도 가족력이 있다. 내 형제간들이 전립선암이 나 말고도 또 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혹은 친척들 중에 전립선암 말고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이런 암들이 진단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계에 암이 많은 분들, 위암 같은 거 말고 그런 분들한테는 유전자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특정한 암이 나올 확률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립선암이나 폐암 혹은 뭐 갑상선암 이외의 전립선암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의 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병리과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좀 특이한 모양의 그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다른 기관들에서 하면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만 하는 건 아닌데 그 유전자 검사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성 경향을 파악하는 게 일단 최초의 목적이었고 이제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림파자니 키투르다니 하는 것들입니다. 이 타임지의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지에 실린 게 2001년입니다. 22년 전이에요. 그때 왜 실렸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브라카 1번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뭐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나왔어요. 왜 했냐면 자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모 하나같이 다 유방암, 난소암 걸리시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검사해 보니까 브라카 1번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가계에서 나왔고 본인도 검사해 보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저희가 뭘 했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방을 떼버렸죠. 예,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를 한 겁니다. 딱히 필요는 없으니까 예방적으로 유방을 떼서 유방암이 생기는 걸 막겠다라고 한 거죠. 뭐 전립선암 이 정도는 아닌데 전립선암 한후에서 브라카 2번이 가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카 2번이 가계에 내려오게 되면 다른 전립선암 환자들보다 똑같은 전립선암이 걸려도 전이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거세 저항성이 올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 처가의 먼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환자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드렸는데 브라카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녀 아들분 2분한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2분 다 브라카 2번이 안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저희한테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영어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프로파운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 이 임상 시험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조차 그리고 이 임상 시험을 만들었던 제약사조차도 잘 몰랐던 겁니다. 누구한테 림파자를 줘야 전립선암 환자에서 누구한테 림파자를 줘야 잘 듣고 누구한테는 안 듣지? 이걸 몰라서 일단 다 준 거예요. 일단 다 주고 임상시험을 여러 번 해보니까 코호트 A라고 하는 그룹에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코호트 B는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코호트 A에 들어간 환자들은 누굴까요? 유전자 검사를 조직이나 혈액에서 했는데 브라카 1번이나 브라카 2번이나 ATM 돌연변이가 있었던 환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한 2021년이라고 써 있죠.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미국 암학회 에스코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코호트 A에 들어간 환자들 중에서도 브라카 1번, 2번, ATM 세 가지잖아요. 셋 중에 브라카 1, 2번 환자한테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ATM 환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같이 알아가는 사실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브라카 1번 또는 2번이 돌연변이가 있으신 전립선암 환자에서 2차 치료제로 그 림파자가 허가되었습니다. 아쉽게 아직 급여가 되질 않았는데 이렇게 생존율이 확실하게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보시면 OS라고 써 있죠. OS가 총 생존 기간을 의미합니다. 총 생존 기간이 그 올라파립이란 림파자의 그 성분명인데 이 102분의 환자분들은 이 대조군에 들어간 58명의 환자분에 비해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0%가 줄었습니다. 0.63이라는 게 위험도거든요. 그러니까 37% 줄었고 그 림파자를 쓰는 동안 뭐 죽는 거 전에 그 내성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치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을 이제 저희가 질병 진행이라고 하는데 그 질병 진행 위험도는 78% 감소했습니다. 그 해저드 레이시오 위험도가 0.2입니다. 보시면 ATM 돌연변이 환자는 위험도가 1.04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도 감소한 게 없고 총 생존 기간도 하나도 감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질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나중에 급여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빨리빨리 하기를 바라면서 작년에 국회 가서 뭐 증인으로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환우분들도 잘 도와주시면 이런 질환들은 당연히 이제 급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드물면서 더 극적인 질환인데 올해에 그 콜드 스프링 하버라는 미국의 이제 중요한 이제 연구 기관에서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겁니다. 이 엑스레이 CT 사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빨간 화살표로 둘러싸여 있는 게 전립선 암입니다. 이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건 척추고 이게 전립선 암 엄청 크죠. 그리고 이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골반 림프절 그 전이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에 림프절도 전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진단 시점으로부터 한 30개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비라텐을 써도 진행하고 도세탁세를 써도 진행하고 카바지탁세를 써도 진행했던 분이에요. PSA는 한 1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유전자 검사를 기준으로 이분이 키투르다를 쓰게 됩니다. 키투르다 썼더니 PSA가 0이 됐어요. 그리고 종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아지고 임파절도 이렇게 작아지고 여기 임파절은 안 보이다시피 한 상황이 돼서 너무 신기해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이분이 처음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몇 번 계속해서 발표는 됐고 그 이렇게 이제 전립선암이건 뭐 유방암이건 할 것 없이 암종을 딱히 따지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특정한 변이가 나온 아주 드문 환자분들한테서 그 환자분들한테 원래 쓰는 항암을 일단 다 실패해가지고 딱히 할 분이 없다. 그분들한테 면역 항암제를 줬더니 한 10분 중에 3분 정도 높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10분이 모두 다 딱히 쓸 게 없다는 상황에서 생각하면 3분이라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30% 정도의 확률로 치료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허가가 났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허가 초과요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 불과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제가 이제 치료했던 정확히는 이제 최영득 교수님께서 앞서서 치료해 주셨고 제가 이제 오면서 최영득 교수님 환자분들 중에 전이암 환자분들은 저한테 리퍼하셔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분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직 지금 건강히 잘 계시기 때문에 그 글리슨 9점이었고요. 처음에 그냥 전립선 깎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홀랩이라고 하는 내시경 시술하다가 2005년 전에 발견이 돼서 MAB가 뭐냐면 그 배주사
배주사랑 같이 비카루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한 6개월 했는데 바로 거세 저항성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전이는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라센스 임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표준요법으로 들어온 치료 방법 임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롤루타마이드라고 하는 2차 호르몬제하고 도세탁세를 병용하는 임상 시험을 4년이나 하셨네요. 그죠? 2017년부터 21년까지.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성이 나왔고, 그래서 그 뒤로 앞서 도세탁세를 쓴 과거력을 토대로 자이티가를 썼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PCN이라고 써 있는 게 양쪽에 이렇게 관 박는 거거든요. 소변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전립선암 때문에 소변이 안 내려가서 왼쪽에 양쪽에 다 관을 박으셨습니다. 보시면 콩팥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줄이 몸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은 아니고, 근데 도세탁세를 해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임파절 전이가 이렇게 크게 있고 폐 전이도 있고 간 전이도 여러 군데 있고 뼈 전이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PSA는 괜찮았어요. PSA 0.02예요. 여기 계신 환자분들 중에 이거보다 높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계속 썼는데 7월이 되니까 더 커진 거예요. 간전이는 뭐 간에 거의 한 30% 이상을 먹었고, 이것도 더 커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남자 성기 있는 부위거든요.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도 전이가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도세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PSN이 0.05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을 제가 이 PCN 하던 한 22년 1월쯤에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니까 뭐 P53이라는 돌연변이 하나 하고 MSH 6번이라는 돌연변이 하나 하고 한 몇 개 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MSH 6번 돌연변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키투르다를 허가처벌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록 비급여지만 그 회사에서 환급 프로그램이 50%가 있고요. 이거를 해보자고 말씀을 이제 보호자분을 잘 설득해서 환자분이 한 70넷 정도 되시는데 보호자분도 동의하시고 환자분도 동의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그 2차 항암제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세 사이클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 있는 게 없어지고 3개월 뒤에 찍었는데 간에 있는 것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뼈 전이가 되게 깨끗해지고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앞서 사진에 보시면 이 심장 쪽에 있는 얘가 갑자기 진해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반적으로 신호가 다 약해져서 밝아진 겁니다. 사진 찍을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호가 다 줄어들고 환자분은 이제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요도 쪽 통증이 많이 병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트르다 지금 3번 하셨고 이제 시스플라틴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 키트르다를 앞으로 한 3번에서 6번 정도 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께는 사실 쓸 약이 없거든요. 도세탁세 9번에서 더 이상 할 거 없고 자이티가 다를 썼고 굳이 있다면 뭐 엑스탄디인데 엑스탄디도 사실 다룰루타마이드랑 자이티가를 둘 다 썼던 시점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토레다를 써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전립선암 순환 종양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간에다가 조직 검사하기 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조직 검사의 부작용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겁이 나는데 저희 기관에 저희 진단검사역과 선생님이 좀 선진적인 기술을 빨리 세팅을 해주셔서 혈액으로 그 떠다니는 전립선암 유전자들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기관이 못하고 있는데 PSA 여러분들 다 제시잖아요. 그게 전립선 암세포에서 나온 거거든요. PSA가 나오는 것처럼 DNA도 우리 몸을 떠다닙니다. 그 떠다니는 DNA들을 모아서 검사하는 걸 순환 종양 유전자 검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굳이 조직 검사를 물론 하는 게 더 원칙이긴 합니다. 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이분은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에 조직 검사를 하긴 했는데 그게 홀랩이라고 다른 기관에서 한 거예요. 저희 기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미 5년이나 전이어서 순환 동양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결과 나왔던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슬라이드를 옛날에는 다 미래의 의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썼던 건데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 저리선암에서 퍼스널라이즈드 세라피, 개인화된 치료, 맞춤형 치료가 현재의 이제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장암에서 엄청 그게 요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혈액 혹은 뭐 소변, 뭐 조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환자분은 면역항암제 쓰시고요. 환자분은 화학항암제 쓰시고 환자분은 표적치료제 쓰시면 효과가 뭘 쓸지 모르고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최고 권위 잡지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권위 잡지예요. 이 잡지에 어떤 내용이 실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모든 의사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한 잡지에 나오는 연구 내용들인데 그럼 이런데 연구가 실리려면 아까 프로파운드 그런 스터디처럼 몇백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십 개 기관에서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동원돼서 임상시험을 해야 결과가 실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구는 진행성 직장암에서 미스매치 리페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그 PD-1이라는 이제 면역항암제를 써본 결과라고 하면서 12명 환자 12명 환자 대상으로 대조군도 없어요. 그냥 12명 환자인데 써본 결과를 보고합니다라고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했길래 이 12명 가지고 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그 슬라이드가 깨졌는데 12명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를 썼는데 모두 완치가 된 거예요. 모두. 원래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대장암에서 미스매치 리페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4기 암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3기로 내려가고 싶죠. 3기나 2기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면역항암제를 써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기, 2기 대장암 환자에서 일단 면역항암제를 좀 쓰고 그 다음에 크기가 좀 줄어들면 방사선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전에는 너무 커서 수술을 못했는데 그 고기만 딱 수술하면 부작용도 더 적고 하니까 수술하려고 임상시험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환자들을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 짧게는 6개월에서 25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있습니다. 미국의 MSKCC라는 좋은 기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요. 2번 환자분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6개월 동안 면역항암제를 썼는데 암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암이. 9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이렇게 없어지는 바람에 의사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빨리 이건 보고를 해야겠다고 해서 보고를 했죠. 모든 그 네오 어주반트라는 말이 수술 전에 보조요법으로 암 크기를 종양을 크기를 줄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완치가 관해가 돼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저희 많은 환자분들이 비뇨기과도 진료받으시고 종양내과도 진료받으십니다만 전이암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내과에서 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표적치료제나 화학항암제, 면역항암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에 모든 병기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진료과에서 비뇨기과, 외과 뭐 다 정신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무슨 맞춤형 치료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맞춤형 치료를 저희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 PSA가 10 미만이신 분, 20 이상이신 분은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추적 관찰의 빈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지거든요.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병기에 따른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캐스트레이션 아까 거세 말씀드렸고 글리슨 점수 아시죠? 글리슨 점수 예전에는 6, 7, 8, 9, 10 이렇게 쓰고 이제는 그룹을 또 새로 분류해 가지고 6이면 그룹 1이고 7 중에 3 더하기 4는 그룹 2고 4 더하기 3이면 그룹 3고 8이면 그룹 4고 9, 10이면 그룹 5 이렇게 됩니다. 뭐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비뇨기과 의사들이 전립선암은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지노믹스라는 게 유전체라는 뜻이고, 유전체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브라카 1, 2번이 나오면, 혹은 아까 키트루다 쓰는 MSH 하이나 MMR 돌연변이가 나오면 좀 달리 가져가야겠다. 호르몬 세라피나 키모나 아니면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나 좀 달리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제가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열심히 똑같은 내용의, 사실 지금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랑 그 비뇨기과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랑 거의 똑같습니다. 슬라이드 제가 복사해서 붙여왔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이제 해서 여러분들 치료방이 더 좋게 바뀌면 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만날 때 난자는 엄마 거고 정자는 아빠 거잖아요. 엄마 아빠 걸 합쳐서 배아가 되는데, 이 배아일 때부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온몸의 모든 세포에 다 변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식세포 변이, 영어로 점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암 생긴 데에만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암 환자인데 암의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 변이는 뭔가 있는데 그게 임상적으로 치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그거를 체세포 변이, 조마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전립선암 치료를 하려면 이쪽 거를 먼저 하시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둘 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왼쪽 거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 조마틱은 체세포고, NGS는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검사라는 거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서 요양급여 적용규모는 고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불과 2019년이니까 한 3년 전에 나온 건데, 원래 10개 고형암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본인 부담률 50%로 하자고 했다가, 전립선암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간 암이 훨씬 많아요. 암 종류가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런 암들한테도 다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암 또는 암병기 3, 4기인 환자분들은 50% 본인 부담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90%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보험의 혜택을 보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세포 변이가 이거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검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고 하면은, 현재는 유방암만 해당이 됩니다.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 가족, 친척에서 한 명 이상의 유방암, 난소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검사하시라고 되어 있고, 40세 이하에 진단되거나 이런 이제 좀 특이한 유방암의 경우에 검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브라카 유전자 급여 기준이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브라카 유전자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전자 한 100개, 500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이걸 이제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환자를 많이 본 적이 없고, 주로 최영득 교수님이나 나근호 교수님이나 저희 이제 선행해서 진료하셨던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이제 제가 모아서 보고하고 다니는데, 보시면 126명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암 환자에서 1차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조마틱, 그러니까 체세포 변이를 검사해 봤더니 ATM 변이는 한 15%, 브라카 1변 변이는 6% 나왔는데, 이걸 보고 이제 저희가 약간 놀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브라카 2번 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검사를 하면은 여기서는 24%나 나오는데, 이 초록색들은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똑같 변이라고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걸으면 브라카 1, 2번 합쳐서 총 16% 정도의 환자에서 유의미한 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다 합치면 한 HRA라고 하는 DNA 그를 수복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변이는 한 26%에서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환 종양 DNA 검사인데요. 검사 결과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직으로 검사했을 때하고 현재 전이가 병이 진행하고 있을 때 검사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체세포랑 그 다음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다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검 선생님이 순환종양 검사를 하면 둘 다 보고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돈을 하나 내는 거고 저희는 어차피 검사하는 그 원리상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체세포 따로 하고 그 이거 따로 하는데 체세포 결과만 내놓기는 좀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순환종양 유전자 검사 더하기 체세포 검사를 해본 아니 그 점라인 검사를 해보니까 브라카 돌연변이가 한 17% 정도 아까랑 비슷하네요. 나왔고 그것보다 이제 제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이 중에 이 세 명 중에 한 분이 제 친척분입니다. 브라카 2번 돌연변이가 가게에서 내려오는 걸로 나왔다. MSH 6번 가게에서 내려오는 걸로 나왔다. ATM 브라카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기관에 임상유전학과 또는 이제 종양내과 안에서 진행하는 그 암 예방 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미 암 걸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암이 안 생기게끔 하면 더 좋고 생기더라도 빨리 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스크리닝을 달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세브란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거기에 좀 저희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환자 맞춤형이라기보다는 환자 보호자 맞춤형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은 브라카 1번 돌연변이가 나왔던 분이고요. 이거는 뭐 유전자 설명드린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의 유전자 맞춤형 치료라는 게 그 먼 미래에 있는 뭐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사기암뿐 아니라 3기 진행성 암에서도 하는 게 이제 권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임상 시험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단검사학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연구 책임자고 여기 지금 왼쪽 앞에 있는 강수환 연구 간호사가 저희 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환 종양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모든 분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혹은 전이성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있다가 이제 1차 치료에 실패해서 2차로 넘어가거나 3차로 넘어가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두 가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생식세포 변이가 검사되면은 이거는 뭐 변화가 없는 건데 저희가 보니까 질병 경과 혹은 치료 반응에 따라서 유전자 변이가 좀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MSH 2번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저희가 키투르다를 썼는데 그분은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어요. 이렇게 나빠진 상황에서 다시 순환종양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MSH 2번 유전자 변이는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몸에는 암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걔들 중에서 면역치료에 듣는 애들은 다 죽은 거야. 근데 면역치료에 안 듣는 애들이 또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은 더 기가 세게 살아나가지고 걔네들은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뭐 방사선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표준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 번 체세포 검사 또는 생식세포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이암 환자분들은 2번 혹은 3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 등록을 하면 총 3번까지 진행을 안 하면 그냥 한 1년 뒤에 검사하고 종료를 하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하는 시점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임상시험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뒤에는 대답들이 좀 짧습니다. 도색탁셀 항암 13번 하시고 현재 PSA는 0.2이시고 유전자 검사에서 변이는 없는데 폐 다발성 전이 있으시답니다.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자이티가라 엑스탄디 안 쓰셨으면 이거 사용하실 수 있고 도세탁셀에 대해서 프로그레션이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진행이라고 나오면 자이티가 엑스탄디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 변이가 없다고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추가로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전립선암 진단받고 그 조직 검사에서 나왔던 변이하고 현재 변이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폐전이가 있다면 그 폐전이를 이제 내시경을 해서 떼가지고 조직 생검 유전자 검사하는 게 현재 치료 권고 사항입니다. 이걸 하면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환 혈액종양 유전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생식세포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전립선암 조직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짐작컨대 이분은 아마 요거 한 네 번째 거 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혹은 두 번째 거 하셨을 것 같고 1, 2번은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아마 요거 둘 중에 하나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자이티가 엑스탄디 쓰는 게 맞고 자이티가 엑스탄디를 이미 쓰신 단계라면 그 다음엔 카바지탁세 뭐 혹은 이제 루테슘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는 어느 시점이 가장 적합한지요? 저리선암에서 표적 항암제라고 하면 현재는 다 이제 올라파립, 림파자를 브라카 도래변이에 대한 약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표준은 2차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나서 병이 그러고도 진행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면역이나 표적 항암 화학을 결정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당장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근거해서 이 이후 2차 트루먼제 이후나 항암 이후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외국의 임상 사례를 보면 유전자 검사에서 변이가 없더라도 이제 브라카 1번, 2번 ATM 돌연 변이가 없더라도 면역 항암제랑 표적 항암제, 그 기타 약제 병용요법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한 재작년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올해랑 작년 말에 들어서 보니까 안 그렇다가 이제 좀 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이라는 임상 시험에서 보면 유전자 검사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 표적 항암제랑 2차 호르몬제 병용에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효과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총 생존 기간 입증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올해 10월에 나온 그 추가 보고에서조차도 여전히 총 생존 기간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아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권장이 아니고 이 임상 시험 안에 당연히 브라카 1, 2번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효과가 훨씬 좋아요. 병용을 해도. 그러니까 이 브라카 1, 2번이 아닌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뭐 유전자 검사를 더해서 없던 걸 찾으면 또 모를까. 네, 뭐 이 현재로서는 권고할 수 있는 이 면역 항암제 더하기 표적 항암제를 유전자 검사 변이가 없는 사람한테 쓰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후원해주신 여러 회사분들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했던 약 중에 그 키트루다라는 약제를 엑스탄디랑 같이 혹은 키트루다 더하기 자이티가 키트루다 더하기 도스탁세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아직 생존 이익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답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